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오늘은 치약 광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갓 독자님께서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인과응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돌직녀 불쌍합니다. 그런 사람은 조건 좋은 사람이라면 또 대상자를 바꾸지 않을까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방송을 듣고 정말 나쁘다, 사람들 정말 못됐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독자님들은 아마 공감 능력이 뛰어나셔서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쁜 마음 고쳐먹고 선하게 잘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180만 조회를 기록한 이희준 주연의 미니무비 30일의 약속 영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영상 보니까 5분짜리 미니 영화이고, 그리고 치약 광고입니다. 치약회사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느냐,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이 영상을 보면 젊은 남녀가 사랑하게 돼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잘 살다가 점차 곤태로워지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게 돼서 이혼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권태기를 느끼게 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늦은 시간에 남편이 돌아와서 결혼 기념이라고 아내에게 어떤 가방을 선물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들어왔을 때 아내가 이미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면 두 사람 다 사이가 많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내가 이 여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내에게, 여자에게 더 잘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해도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급속도로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리액션이 참 중요합니다. 남자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액션을 잘 해주는 거죠. 그래서 리액션을 잘하는 여자분들은 대체로 대시도 많이 받고, 또 결혼을 해도 행복감을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엄마가 리액션이 좋을 때, 아빠가 리액션이 좋을 때 아이들도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행동을 보다 잘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근데 영상에서 보면 리액션이 좋지 않은 걸로 보면 이미 마음이 많이 차가워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남편이 이런 노력조차도 내가 너무 무력해졌다,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원래 관계라는 게 새로움의 욕구가 계속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화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런 변화가 없을 때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라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주고 관심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이래야 하는데, 영상을 보면 이 아내분은 남편을 많이 돌보고 그래도 남편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이랬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는데도 이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변화가 별로 없었거나 아니면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영상에 보니까 대화가 중단되고 그래서 친밀감을 갖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대화가 없어졌을까 추정을 해보면,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지친 모습을 하고 오는 걸로 보면 아마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과로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과로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은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열정이 사라지는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부부 관계를 해치는 결과로 옵니다. 가족 관계를 해치는 결과로 오고, 만약에 연인이라면 연인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친밀감이 부족해지면 대화의 주제가 더 없어지고 친밀감이 더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상당히 남편을 잘 돌봐줬는데 그 돌봐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그러면 돌봐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감사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돌봄의 행동이 중단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불평을 하게 되고, 심해지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라면만 끓여줘도 너무 맛있게 감사하게 잘 먹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는 까닭은 이 당연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시 여기게 되는 이 과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한 달 동안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해달라. 그러면 이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 이 아내는 상당히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물론 이 요구를 수용하는 남편도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 아내가 자기 효능감이 많구나. 그래서 무엇인가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실패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묵살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 한 달이면 하라는 대로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남자도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내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안아달라 라는 요구를 하죠.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근데 이 스킨십은 사람의 뇌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서는 스킨십이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오죠. 그리고 이 스킨십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갖게 될수록 또 기분이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더 많은 애착, 신뢰 이런 거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을 잡아달라, 그리고 나중에는 키스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스킨십을 하게 될 때 부담이 없는 스킨십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친밀감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스킨십을 가져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껴두고 싶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아요. 이런 말은 누구한테는 아껴야 되냐면,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아껴두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그때부터는 아끼지 말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즐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유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인간의 뇌는 선택적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불행할 때는 불행한 기억이 나오고, 행복할 때는 행복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내가 이런 요구를 하고, 하루하루 스킨십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듣고, 무엇인가를 함께 할수록 행복해지면서 점차 행복한 순간들이 기억에 나고, 그리고 남자는, 이희준 씨는 자기가 프로포즈를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감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주는 그 메시지가 이런 건데,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익숙해져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았느냐. 우리 사랑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안아주고, 손잡고, 뽀뽀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감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이것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느끼고 나면 사라져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밥을 먹으면 배부름을 느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유지가 지나고 나서는 배부른 감정이 사라지고 다시 배고픈 감정을 느껴야 다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배부름의 감정을 계속 느끼고 포만감을 계속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해서 사람은 굶어 죽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감정도 감정이 어느 정도 느껴진 뒤에는 감정이 수그러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 행동들로 인해서 사랑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계속해서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도 사라져야 되고 이 감정이 지속되려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참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그랬죠. 치약 광고인데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 광고가 왜 스토리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에서 공감을 느끼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보자. 우리 좋은 게 있으니까 같이 보자. 그러면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연상작용을 통해서 이 광고와 우리 제품이 연상이 돼서 그래서 우리 제품이 잘 팔릴 수 있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이 광고에서 사용됐던 스토리가 이 제품의 포장에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다면 이것이 연상되도록 그래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은 보고 참 좋았는데 제품과는 잘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고 수입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나 봐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게 외국에서는 민트향이 연상되는 아마 그래서 청량감, 산뜻함 뭐 이런 게 연상되는 제품 포장인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이걸 딱 보면 고수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 그 월남국수 같은 거 먹을 때 별로 좋지 않는 그러니까 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상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검색을 계속 해봤더니 이렇게 스프레이, 구강 청정제 뭐 이런 거에서는 I'm ready to kiss 이래가지고 키스하기 전에 이거 사용해라 뭐 이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만약에 이게 한국 제품이고 한국에서 이런 광고를 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부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랑한다면 뭐 이 제품을 사용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제품 포장에도 사랑한다면 내지는 사랑하니까 라는 어떤 문구들을 좀 넣어주고 그리고 좀 모양을 바꾸었으면 더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오늘은 치약 광고 얘기를 해봤는데 뭐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면 네 재밌어요. 한번 치약 광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송은 결혼가족관계연구소 MNF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사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